네,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65,000원에 20%입니다. 65,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장기도 보고 이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장기 투자 개념으로 했는데 네. 주가가 너무 힘없이 쭉 밀려서 이거를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성우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 24,000원까지 내려왔었던 상황이었어서 네. 지금 손절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반등하면 손절할까요, 이사님? 이게 분리막 쪽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분리막 쪽은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일본, 그다음에 중국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비 반입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아예 중국 법인으로 넘어가서 좀 그런 형태에서 미중 분쟁 같은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을 놓고 대응은 하고 있는데 분리막 쪽이 과거와는 다르게 초과 수요에서 이제 그 균형이 좀 잡혀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원래라면 2025년, 2026년 구간에서 계속 적자가 나오던 이 분리막 기업들이 BEP 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그게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배터리 마진 같은 경우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을 보면 똑같은 매출이 발생할 때 2023년 기준으로 2025년을 바라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 한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은 나아지는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아주 잘 나오면 한 자릿수 중반이다 보니까 그만큼 분리막 또한 마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든 BEP 정도는 나와주는 구간일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원래 예상으로는 내년 정도였는데 이 기간이 좀 미뤄질 수 있어요. 중립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각 분기에 실적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라서 실적 시즌에 되었을 때는 그만큼의 실적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4분기, 내년 1분기 이랬을 때 그에 해당하는 실적이 나와주면 그 반등에 따라서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반등 가능하나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해보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D 현대미포 네. 108,000원에 30%요. 108,000원에 30%요? 네,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목표 주가 궁금하시고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좀 됐어요. 얼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 미포 정말 잘 들어가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본다면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선업은 산업적으로 확실히 물이 지금 타 있는 상황이고 산업의 사이클이 깁니다. 그 얘기는 즉슨 흑자 전환하고 이제 전환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신조성과는 2007년, 8년 엄청나게 고가일 때랑 비교했을
때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뭐 본업에서 지금 실적 증가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고점을 다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상방을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이 항상 이제 이 2007년도와 8년도가 지나간 다음부터는 요 이제 12만 5천 원 라인 전후로 해서 항상 좀 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돌파가 돼야 됩니다.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면은 해당 부분을 익절 라인으로 일단 생각하시고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들 뭐 지금 시점에서 곧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땐 12만 5천 원 라인 부분에서 이제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한 10% 익절하시고 또 이제 다시 뚫어주면은 좀 비중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만약 눌린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까지 보시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1만 6천 원 정도에서는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 챙기시고 그 다음에 20선 전후로 해서 또 기회 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20선 되면 다시 한번 좀 수량 늘리고 다시 올라가면 조금 비중 좀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끌고 가시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현재 구간에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2007, 8년을 제외하고는 최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해놓고 끌고 가시기보다는 산업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평선상 추세가 무너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목표가를 잡을 때는 사실상 이전에 이런 과거 데이터들이 있을 때는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최고가 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고가 패턴으로 따르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아마 상승 부분 산업의 사이클을 좀 많이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뭐 변압기로 예를 들면은 뭐 HD현대엘렉트릭 뭐 2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목표 주고 계속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에서 분할 익절 라인을 정하시는 것까지는 나쁘지는 않는데 뭐 여기서 난 무조건 다 엑시트 할 거야라고 보시기에는 조선은 갈 길이 아직 좀 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미포조선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조금씩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088번님께서 CS 윈드 가지고 계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7,000원에 10%인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너무 고점에는 안 들어가시고 그때 좀 떨어질 때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약간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추가 매수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이사님?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시장 일각에선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가 IRA 법안 같은 경우는 규정상 손을 못 볼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을 때 저가 매수에 돌입해야 된다라는 소리는 아주 일차원적인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IRA 법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형태 외에 다른 부분이 있죠. 배터리 셀과 소재 업체들 간의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가 받는 그 형태.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소형 모듈 원전. 그다음에 그 이전에 단기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기반의 에너지 같은 경우가 쓰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쓰이고 나서 모자란 시기 때 다시 뭐 신재생 쪽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주기를 한번 봐요. 2016년 때 트럼프 정부가 1기가 들어서고 나서 11월에 CS 인드가 36%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월, 4월 정도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 하락했던 분은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1년, 2년, 3년, 정부 말미까지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 이때랑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다르니 뭐 여기에서 뭐 3월 내년 3월 됐을 때 그때는 뭐 매수를 추가 매수는 해보는 건 자율 선택인데 저라면 이 정책에 반하는 쪽을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정책의 방향이
화석 연료인데 이걸 정유 쪽 기반의 화석 연료가 아니라 천연가스 기반의 화석 연료인 거고요. 거기 더해져서 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이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저라면은 아예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점을 제 주관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 정부 정책과 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641번님께서 넥스트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4,300원이시고요.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빠지던데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넥스트칩이 두 자릿수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건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빠진 걸까요? 네, 어, 명확하게 그렇죠. 네. 근데 글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14,300원이시면은 그래도 상승 궤도를 잘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하실 때는 이평선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뭐 이 단기 평선들이 깨졌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다가 여기 크로스돼서 깨질 때 여기도 깨질 때 하면 이렇게 한 박씩 얻어맞잖아요. 이런 패턴이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여기 이렇게 깨졌을 때는 이렇게 얻어맞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오늘 하필이면은 장 초반부터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다 돌렸거든요. 얘가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고, 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항상 시간의 거래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네. 계속 모멘텀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엔 테슬라죠. 그러면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일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 대수가 제한이 됐어요. 2,500대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로보택시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 숫자로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한데, 요번에 이제 자율주행을 0순위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확실하게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좀 밀어주려는 움직임. 요번에 이제 스페이스X에서도 발사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붙어 다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정책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테슬라일 수밖에 없고, 그럼 테슬라의 여러 가지 사업군들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이 회사를 탄탄하게 만들고 돈을 돌게 만들 수 있는 주 요인은 FSD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이슈들이 노이즈가 생길 거고, 그때마다 아마 이제 자율주행은 또 움직일 겁니다. 만약 오늘 이렇게 빠졌어도 테슬라가 오늘 만약에 장중에 5% 10% 올라간다, 그럼 얘네 또 급등이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땐 9할 이상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고, 이게 미국에서 대선 트레이드에서 가장 좀 크게 영향력을 받는 쪽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뭐 넥스트칩이나 프론티어나 뭐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뭐 이런 쪽은 라이콤 이런 종목군들을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에 이 각 종목마다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 좀 수익 실현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깨질 때 좀 단기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오고, 이거는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스토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리포트를 보시면 7월달, 8월달에 분명히 이제 ADAS라고 해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한 원년이 올 거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본업에 대비했을 땐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된 다음부터 한 1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제 올라올 때 그래도 5주선을 잘 안 깼었는데 깼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13,300원이 깨지면 일단 한 번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이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12,000원이나 이제 11,000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의 분할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슈가 터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가 결국엔 자율주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분명 노이즈는 있을 텐데 이거를 빠르게 줄지 아니면 좀 기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 줄지는 제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 오늘 많이 하락했긴 했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강하게 남아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의견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아, 주셨을까요? 노바렉스고요. 네. 13,200원 20%인데 네. 지금 손실이 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부탁드릴게요. 13,200원에 20%요. 네. 그 전에 14% 급락 나왔을 때도 우리 청자님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요일 날 그렇게 급락이 나와서 계속 그 유지를 하다가 11,000원대, 1,800원대 유지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대응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우 이사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바렉스 우리 시청자님 손절도 못하시고 대응 못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위쪽에서 매수가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 원료죠. 원료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때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매수를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나빠지기도 했고 그 매수를 하던 주체 같은 경우가 손절을 단행했다 보니까 만약 이날 11월 14일에 이 날이 만기 날인데 대량 손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고 하면 되돌림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텐데 그게 없이 밀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뭐 다음 분기라든지 이때 실적이 돌아서는 거를 확인해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쪽에서 주식을 사시고 나서 손절에 대한 기준들을 좀 꼭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뭐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몇 %의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한다라는 기준이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잡아서 뭐 몇 위편, 뭐 한 32평, 뭐 이런 식의 주가가 깨지면 손절을 한다라는 하나의 확률이 높은 기준을 만들어 두시면 지금처럼 이제 주가 같은 경우가 하락했을 때도 좀 손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이번에 이렇게 손실을 볼 수는 있습니다. 비중이 한 20%대다 보니까 계좌에서 큰 비중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크게 염려치는 마시고 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손절에 대한 기준을 꼭 마련을 하셔서 그걸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렉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뒷번호 2758번님께서 랩지노믹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58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추매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기업도 참 오랜만에 또 상담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주변주라고 하죠. 보통 한 번에 대시세가 나고 나서 그러면서 이 자금을 통해서 뭐 키트를 판매한 자금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하고 나서 그래서 또 시세가 나고 나서는 지금 시세가 빠져 있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는 구간인데 제약바이오의 주가들이 되게 강했죠. 그 시기에도 반등이 이렇게 못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열등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냥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고 주간을 대입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개별주에 대해서 그 주관적인 확신 말고 데이터 기반의 확신이 없는 이상은 종목을 위에서 사셔서 가격 빠지는 거 대응 없이 갖고 간다라는 건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고 가시되 이게 만약에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가격을 뭐 2,500원대를 확 깨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련을 가지시지 마시고 손절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좀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7281번님께서 바이넥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100원에 비중 60%나 가지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 비중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 미중 갈등 수혜주로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최근에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뭐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들려왔는데 또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릴까 싶기는 했는데 네. 저는 이분이 꼭 셰넌의 도깨비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물을 탈 때 매수는 하는데 물량을 더는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단 조절과 비중 조절을 해야 반드시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하염없이 매수를 하는 방향은 우상향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향을 정말 끝까지 했다가 떨어지는 초입 부분에서 물타기를 하면은 초반에는 하겠죠. 한두 번 하다가 보면 돈이 떨어져서 못해요. 그리고 덩어리가 커져 있으면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일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억울하게 빠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이넥스가 확실하게 조금 이제 OEM 쪽에서의 이벤트가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빠지면서 좀 억울하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해당 종목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슈가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수에서 빠지면 거기에 따른 물량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명확하게 깨진다라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중을 좀 더셨다가 그 비중 여기서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기도 하지만 덜어주는 것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좀 좋게 되는 거죠. 내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과 열정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부해보시면 제가 어떤 느낌으로 이걸 말씀을 드렸는지 꼭 아시게 될 테니까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바이넥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프로머티고요. 네. 183,130원에 지금 돼 있고 20%요. 20%요,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혹시 큰 매매 가능한가 하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목표가 뭐 이런 거 좀 전방적으로 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투심이 안 좋아질 만한 뉴스들이 정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여전히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냥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 네. 많이 빠졌으니까 전저점 부근에 왔으니 그래서 가격만 보고 매수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약간 도박 성향을 띠는 거죠. 대중은 뭐 2030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테니 올해는 내년보다 좋아지겠지. 뭐 실적 추정치 보니까 좋을 거니까 라고 하면서 우선 주관적인 점에 기대서 이렇게 뭐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보셔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 저점 부근에 왔으니 해보셔도 되는데 대신에 여기에서 과거에 한 번씩 주가 반등이 나왔을 시기에 공통적인 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뭐 수급으로 반등이 나왔든 아니면은 여기에서 에코프로머티가 전구체 사업을 하니까 2차전지가 반등 나올 때 특수 소재니까 반등이 먼저 나왔겠죠. 그런 것처럼 이 반등 시기에 공통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가격 메리트 외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요. 추가 매수는 당장 단행을 하기보다 요 시점, 공통적인 시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초의 시점과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로 넘어갈 때 이거를 찾아보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워티 참 답답하시겠지만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루미르 12,970원에 네. 50%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12,970원이요. 네네. 근데 계속 어제랑 오늘 보니까 떨어져서 네. 네,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울중립이 나왔네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루미노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항공주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시청자님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저는 50%나 담으신 이유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게 원래 수익권이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 파신 네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DXYZ라는 이제 또 위성 관련된 종목, 결국엔 이제 신규 상장 다 모아놓은 그 회사도 네. 장 마감할 땐 플러스 24%에서 이제 스페이스X 발사하고 나서 플러스 4%까지 2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50%나 사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목표가 얼마 정도 잡고 보시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한 2,000원, 3,000원만 조금만 뛰면 네. 네, 이게 그거를 매도할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긴 했거든요. 단타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거의 그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일단 단타로 하신 거면은 네. 다음부터는 한 3% 이내로 꼭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거랑 투자로 네. 들어가는 거랑은 완전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는데 손절을 전혀 안 하시면은 일단은 계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망가지실 겁니다. 네, 네. 거의 그럴 거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매도하는 거는 좀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위성은 우리가 계속 쏘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이 너무 높아서 비중에 대한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10,000원이 깨지면 저는 비중은 좀 절반 정도는 덜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이라도 10,000원이 안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홀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등락목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스페이스X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테슬라 쪽에서 위성 얘기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또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이 나쁜 건 아니고요. 이 기업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꼭 손절 라인부터 잡아놓고 항상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미르 자세한 전략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JHC님께서 실리콘2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33,760원에 비중 7%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리콘2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급락 나온 날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11월 14일 밀렸을 때 네. 샀으면 이거는 아주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날 실적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실적을 안고 밀린다고 해서 매수했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안 좋고요. 아주 안 좋고 만약에 8월 5일 이때 밀렸을 때 사셨다가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것도 좀 별론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실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뭐 다음 분기 때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 아니면은 아직 뭐 북미 쪽 관련해서나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나간다. 그 근거로 갖고 있기에는 우선은 기술적으로 훼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이미 깨졌습니다. 이 권역에서 이 박스권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왜냐면
3분기 실적 기점으로 화장품주들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한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뭐 해외처에서 매출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서 VT라는 종목은 반등이 나왔는데 다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해외 그 창고가 있는 실리콘투 또한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바라보는 하나의 실적 기준이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멀티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라면 이거 매도해 줍니다. 아.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뭐 반등시 매도 이런 거는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매도해주고 다시 뭐 추후에 뭐 4분기 실적을 확인하든 아니면은 화장품 데이터가 도는 걸 확인하든 더 단가를 주고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보유할 만한 명분이 크게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2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실리콘2가 워낙에 상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실리콘2에 대해서는 또 동일한 의견 주시는 걸까요, 이사님? 네, 아하. 이걸 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보통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가격 메리트라는 점만으로 매수하면요, 그건 비약해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경험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이게 반등이 나오는지 어떤 요소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경험이 되실 거니까 네. 한번 매수해 보시고 왜 반등이 나왔는지 보고 빠졌을 때는 왜 이게 가격 메리트로만 매수하면 안 되는지 그런 점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2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1797번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담 요청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만 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청자님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도 로봇 관련주들 좀 투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지금이 딱 하고 싶을 법한 차트 위치, 하고 그러니까요. 싶을 법한 산업 분위기, 하고 싶을 법한 순환매의 흐름인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타기를 할 때도 추세가 명확하게 돌아서는 거를 보시고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이 추세가 마치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월봉상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뭐 한 15만 5천 원 정도에서 나 딱 수익 보고 도망갈 거다 이런 거면 들어갈 만한 타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평단이 16만 원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매수하면 15만 원이니까 뭐 한 2%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지금 하자고 비중 태웠다가 만약에 빠지면 뒷감당이 좀 힘들죠. 그리고 항상 매수를 고심하시는 타이밍이 언제냐? 저점 대비 20%가 올랐을 때 고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냥 비중을 안 태우고 오히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뭔가 지금 15%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 뭐 로보티즈나 뭐 로보나 뭐 이런 애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단타 이렇게 같이 로봇 산업 올라갈 때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수익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까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은 전략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응 전략을 할 때 내가 산 종목으로 무조건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마이너스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도 복리가 되거든요. 플러스도 복리가 되지만 마이너스도 복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마이너스가 클 때 우리가 원금에 얼마를 넣어야지 도망갈 수 있는 정도에 될까요? 지금 이것도 한 4, 50%는 최소 넣어야 되거든요. 원금에. 그러니까 대충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그냥 다른 걸로 수익 보셔가지고 종목을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수익금으로 다른 걸 하시거나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로봇 산업은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쪽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집중도를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뭐 최근엔 또 로봇칼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팔합니다. 네. 팔해요. 근데 덩치가 크니까 그거 좀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